파트 4. 식사 자리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태도. 밥상 위에서도 존중은 드러납니다. 저는 가끔 사람의 평소 태도는 밥상에서 더 잘 보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누구나 어느 정도 자신을 조심합니다. 말을 고르고 행동을 살피고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조금 더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함께 밥을 먹는 자리는 조금 다릅니다.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편한 자세로 앉아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평소 몸에 밴 습관과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라는 시간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맛있는 반찬이 자기 앞에 있어도 혼자 계속 먹지 않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접시를 살짝 가운데로 옮겨 놓습니다. 누군가 아직 음식을 많이 먹지 못했다면 자기 속도만 생각하지 않고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음식을 추가로 주문할 때도 저는 이게 먹고 싶은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대단한 친절도 아니고 특별히 칭찬받을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 밥을 먹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행동 속에 계속 같은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식사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해지는 자리도 있습니다. 음식을 씹으면서 계속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안에 음식이 있는데도 웃고 떠들다 보니 음식물이 그대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오래된 습관이라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또 좁은 식당에서 다리를 크게 벌리고 앉거나 옆 사람의 공간까지 차지하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은 편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 때문에 옆 사람은 계속 몸을 움츠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편한 것과 함께 있는 사람이 편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운 사람들과 만나면 목소리가 조금 커질 수도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이야기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옆 테이블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욕설을 반복하거나 누군가의 흉을 보면서 상스러운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거나 식당 전체가 자기 일행의 공간인 것처럼 목소리를 계속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즐거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도 그 대화를 함께 들어야 합니다. 가족과 조용히 식사하러 온 사람도 있고 아이와 함께 온 사람도 있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배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전부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지를 한 번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음식에서도 사람의 태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럿이 먹는 음식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좋은 부위만 계속 가져가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먹으려고 주문한 음식인데 다른 사람의 몫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앞에 끌어다 놓고 먹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음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바로 젓가락을 가져가지 않고 묻습니다. 이거 드실 분 계세요? 아주 짧은 한마디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한마디에서도 그 사람의 태도가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싶은 마음보다 함께 먹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식사의 속도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빨리 먹고 누군가는 천천히 먹습니다.
속도가 다른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먼저 식사를 끝냈다고 해서 계속 시계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빨리 일어나고 싶은 기색을 보이거나 아직도 먹어요? 라고 재촉한다면 남아있는 사람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맛있게 먹던 음식도 갑자기 빨리 처리해야 하는 음식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먼저 식사를 마친 사람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기다려주고 상대가 편하게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대화를 이어준다면 어떨까요? 기다리는 시간은 똑같지만 상대가 느끼는 마음은 전혀 달라집니다. 저는 이런 차이가 결국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식사 예절에는 문화와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가정에서 배운 습관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젓가락을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같은 형식적인 예절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식사 예절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례한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훨씬 단순합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보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행동 때문에 상대가 몸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목소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대화를 방해받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음식을 먹는 모습 때문에 바로 앞에 사람이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편하자고 하는 행동 때문에 누군가 계속 참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동이 조금 달라집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식사를 함께한 뒤 그 사람이 더 좋아진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비싼 밥을 사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음식이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권하고 직원에게 무언가 부탁할 때도 당연하다는 듯 명령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편안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음식 맛보다 그 사람의 태도가 오래 기억되었습니다. 반대의 경험도 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는데 다시는 함께 밥을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속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직원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날 먹었던 음식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 자리에서 느꼈던 불편함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었는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먹었는지도 기억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밥상은 사람과 사람이 상당히 가까워지는 공간입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고 같은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작은 습관 하나도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면 상대에 대한 인상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편합니다. 혹은 이 사람과 밥을 먹으면 이상하게 피곤합니다. 그 차이는 어쩌면 거창한 성격의 차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기 행동이 함께 있는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생각해보는 사람과 자신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작은 차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존중이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순간에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밥 한 끼를 먹는 동안 상대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것, 함께 먹는 음식을 자기 것처럼 독차지하지 않는 것, 입안에 음식이 있을 때 잠시 말을 멈추는 것, 식당에서는 주변 사람들도 함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서비스해주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 하나하나는 정말 작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밥상 위의 존중이란 어려운 식사 예절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편한 만큼 함께 있는 사람도 편한지를 생각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어쩌면 사람답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상대에게 이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 불필요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마음이 가장 평범한 밥상 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야기.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 가운데 생각보다 자주 마주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입안에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행동입니다. 본인은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끊기는 것이 싫어서 음식을 씹으면서 바로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입안에 음식물이 보이기도 하고 씹는 소리와 말소리가 뒤섞이면서 생각보다 큰 불편함으로 남기도 합니다. 더 어려운 것은 이런 행동을 상대가 직접 말해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식 다 삼키고 이야기해 주세요. 가까운 사이라도 이 말을 꺼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말하지 않고 참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주 사소한 식사 습관처럼 보이지만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사소하지 않을 수 있는 행동, 음식을 씹으며 말하는 행동이 남기는 불편함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